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월 17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코로나 추이 그리고 세계 증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 주식 투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74명이 늘어서 8,236명이고요. 완치자는 303명이 늘어서 1,137명입니다. 아마 보름 전인 3월 초에 대규모로 확진 환자가 발생할 때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분들이 격리 해제 판정을 받으면서 급격히 격리 해제자가 늘어났고요. 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인 환자는 229명이 줄어 7,024명이고 사망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코로나가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전혀 발병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 추운 날씨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일 확진 환자의 추세가 점점 감소하는 것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격리 해제, 즉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는 환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처음 중국에서 발병했을 때만 해도 중국과 주변 국가인 한국, 일본의 문제로만 방관하던 미국과 유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공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확진자 수가 10명, 20명 단위로 줄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은 매일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000, 4,000명 이상의 단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위스, 영국도 수백 명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마치 2월 말에서 3월 초 중국과 한국에서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제 전 세계 증시는 하락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각각 4%에서 5%대의 하락을 보였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증시인데요. 다우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거의 12%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거라는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하락세로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세계의 경기가 공황 상태로까지 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수입니다. 곧 1만 지수를 넘을 것 같던 나스닥 종합지수도 단기간에 30% 가까이 넘게 빠지면서 7,0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응 조치를 보면요. WHO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시대의 세계 보건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G7에서는 G7 정상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 초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요. 스위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연이어서 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코로나 백신의 후보 약품을 첫 시험 참가자에게 투여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백신은 사람들에게 투여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후에 일반인들이 접종할 수 있기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인하해서 기준금리가 1.25%에서 0.75%로 인하되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런 사태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단기, 중기적인 매출과 수익 감소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요. 먼저 아이디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아이디스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오프라인의 수요가 줄면서 영상 보안 제품들의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코텍의 경우는 미국 카지노 쪽의 수요가 줄면서 카지노 모니터 분야에서 매출과 수익이 하락, 그리고 휴교하는 학교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자칠판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환자 증가로 인해서 병원 관련한 모니터는 매출과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매출의 하락과 수익이 낮아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CJ 같은 경우는요, 오프라인 외식이 감소하고 집에서의 식사 수요가 늘면서 가정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푸드빌이나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외식이 감소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류량이 증가하여 매출과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CJ E&M의 오쇼핑 분야 역시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매출과 수익이 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J E&M의 미디어 분야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서 온라인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간 역시 늘어나면서 매출과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라는 게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주 계열사인데요. 사람들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게임이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중장기화되면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줄어서 매출이 정체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주식의 매입 수요가 줄면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서 IPO 진행이 더뎌지면서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국투자밸류 운용이라든지 한국투자파트너스, 그리고 EQ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단기, 중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투자 대상들에 대한 수익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전에 2008년,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도 자산이 반토막 가까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 금세 원자산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났었어요. 그때의 승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평가된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서브프라임 때보다는 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그때보다 나빠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태가 짧게는 반년에서 1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기에 충분히 자금적인 여유는 가지고 나머지 자금으로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폭락 시에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분명 이 사태는 끝날 것이고요. 끝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기존의 수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재무 상태가 허약한 기업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기업들이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튼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신용을 써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투하세요.